안녕하세요. 조달행정 전문 김현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조달행정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행정사로 활동하면서 이제 그 많은 기업체들을 이제 상대를 하는데 기업체들이 항상 관심이 있는 게 바로 조달입니다. 본인들의 상품을 이제 제조를 해서 판로를 여는 것들 중에서 가장 쉽고 판로를 열어서 쉽게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조달이죠. 그래서 조달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기업체에서 이 조달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다수 공급자 계약 성공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는 전제를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수 공급자 계약,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을 이제 취급하는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진 게 마스 계약, 다수 공급자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다수 공급자 계약을 통해서 나라장터 이제 쇼핑몰에 이제 상품을 이제 등록하고자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기본 조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부분들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회사에서는 아마 용어뿐만이 아니라 절차 등이 조금 세세한 부분까지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잘 모르시면 뭐 저희 같이 이제 조달 전문 행정사를 통해서 회사의 전반적인 어떤 컨디션부터 좀 분석을 해서 앞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 어떤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좀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 먼저 이제 그 다수 공급자 계약을 통해서 이제 상품을 나라장터에 올려서 이제 판로를 열고 싶으면 기존에 조달청에 올라온 다수 공급자 계약에 대해서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달 물자 구매 입찰 공고부터 확인하시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기존에 자신의 회사와 동일한 세부 품명 번호로 공고가 올라온 내용들을 좀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고문에는 해당 공고문에는 해당 제품으로 이제 다수 공급자 계약을 하기 위한 모든 조건, 준비돼야 할 사항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통 처음 이제 하는 이런 회사들은 공장 등록이라는 어떤 그런 필수적인 조건도 갖추지 않고 이거에 대해 관심을 갖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등록이 없다면 저희 같이 이제 행정 전문가들 통해서 공장 등록주부터 받는 것도 좀 생각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먼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직접 생산 증명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드리자면 직접 생산 증명을 신청할 때는 공장 등록증이 필요하니까 공장 등록증을 먼저 등록 신청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수 공급자 계약의 아주 공고문 중에는요, 입찰 참가 자격 사항을 이제 살펴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공고문에 보면 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어떤 사항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잘 살펴보시면 공장 등록증이라든가 직접 생산 증명서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서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다수 공급자 계약의 공고문 중에서 참가 자격에 반드시 세부 품명 번호로 입찰 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공급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공급업체라는 식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해 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공고문을 꼼꼼히 보시라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미 지난 공고문을 확보해서 철저히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관련된 어떤 입찰 관련해서 마스 계약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 전문가를 통해서 반드시 컨설팅이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품마다 1차 적격성 평가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적격성 자가 심사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공장 등록증, 경쟁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사본, 공급업체인 경우에는 제조업체 독점 공급 확약서, 조달 물품 AS 확약서 인증서, 그 다음에 규격서, 콜라스 시험 성적서 등. 여기서 콜라스 시험 성적서는 물품 식별 번호별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기본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적격성 평가를 거쳐서 적격자로 선정이 되면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 협상자 대상자로 가격 자료 제출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가격 자료 협상 시에는 가격 자료 제출서, 가격 총괄표, 구역별로 거래 내역서, 매출 원장, 거래 명세서라든가 세금 계산서 등 가격 증빙 자료를 규격별로 제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 준비도 꼼꼼하게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가격 관련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하는 게 기본이고요. 규격별로 거래 명세서에서는 세부 품명별로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격 협상 후에는 계약 보증금을 적립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조달청 공무원이 쇼핑몰에 이제 상품을 등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격 협상 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는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또한 물품마다 적격성 평가 신청서를 제출 기준으로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신규 등록 품목의 수요 기간 또는 최종 수요자 납품 실적이 한 건 이상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는 이런 부분도 공고상 유의사항을 잘 파악을 해서 해당 공고에 참여 시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서 나중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장 간 이제 경쟁 제품의 다수 공급자 계약 성공을 위한 기본 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추후에도 조달 관련 행정이라든가 조달 관련해서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으셨다면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조달 관련 행정이라든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